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급하게 모셨는데 뭐 물론 타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도 또 구독자들 대상으로 또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제 금양을 퇴사하셨잖아요. 보니까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제 거래소의 금양 공시 위반 제재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좀 살펴봤는데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뭐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허심탄회하게 말해도 괜찮겠어요? 괜찮죠. 적절하게 뭐 수위 조절하겠습니다. 뭐 늘렸던 것처럼. 뒷감당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국정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법치주의가 사실은 되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오해하시고 계신 게, 시민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를 법치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 당연히 잘 지켜야죠. 힘없는 서민이 법을 잘 지켜야지. 뭐, 법 안 지킬 겁니까? 법 안 지키면 다 감옥 가지. 그 법치주의에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기관의 이제 그 권력 행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국가기관이 권력을 행사할 때 이제 자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제 그런 폐단을 막고 법과 규정에 이제 딱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을 집행해라 하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퇴사 사표 쓰게 된 거 관련해서 이게 전형적인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인치의 결과고,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새끼 어떻게든 조져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서 이제 제재도 매기고 했는데, 제재를 했는데, 그게 또 이제 기사가 나갔고, 되게 기분이 불쾌하셨대요. 기분이 불쾌하니까, 너네한테 이제, 아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심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그 금양회사 쪽으로 이제 얘기가 들어온 게, 박순혁 홍보이사랑 같이 계속 가시게 되면, 이 회사는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다. 아마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거다. 라는 이제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안위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금양이라는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 이제 2차전지 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RC 콩고에서 이제 리튬 광산을 개발을 해서 그 리튬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 리튬 광산을 개발해서 그 리튬을 갖고 와야만 우리가 중국의 이제 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그런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광산 개발하고 할 때 당연히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박순혁 이사가 그만두지 않으면 너네들이 이제 그 자금 필요해서 유가증권 신고서 이런 거 제출할 때, 금감원에서 수리를 안 해주면 이게 이제 진척이 안 돼서 유가증권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은 뭐 30일이든 60일이든 뭐 90일이든 이렇게 딱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리를 하게끔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금융감독원에 가해지는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 마음대로 끌어도 아무런 제재도 안 되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권한 남용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데, 바로 이번 이 사항이 권한 남용으로 연결된 사항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돈을 각출해서 만든 민간 회사예요. 아무런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모든 권력은 시민에서부터 이제 주권자인 시민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권력이 행사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거래소를 직원 누구도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은 적이 없고,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지 맘대로 이렇게 이제 한 회사의 생사를 이제 좌우할 만큼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개인 박순혁 이사가 이제 직장을 잃게 되는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그 벌점 제재도 살펴봤는데 공시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 보니까 벌점이 8.5점이고 제재금이 8,50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이면 관리 종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또 한 번 더 관리 종목이 또 지정되면 상장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례적으로 강한 제재를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범한 죄의 그 형량에 비례해서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 횡단한 사람을 그 30년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빵에서 내보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거래소가 심각하게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를 갖고 공시 위반이라고 제재를 한 케이스가 지금 첫 케이스예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례고, 그다음에 이거를 보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반드시 뭐 위반이냐 아니냐를 갖고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저는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툰다고 하더라도 그 죄의 그 재질이 여러 시민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재질이 중하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채해진 벌점 8.5, 재재금 8,500만 원, 어마무시하게 과한 그 벌칙을 거래소에서 이제 준 거거든요.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한 개별 사람들을 이렇게 개별 나쁜 악인을 이제 징벌을 해서 사회가 좋아지진 않아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일단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핍박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여의도가 이제 반칙과 특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그런 특정 집단을 이제, 벌 준다든지, 특정인을, 좀 징벌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기관이 민주적인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그러면서 업자들하고 같이 유착해서 서로 이제 봐주는 이런 이제 일종의 그 악의 카르텔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제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악의 카르텔을 깨려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제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가 민주적인 통제를 받게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바꾸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제가 좀 많이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2차 전지를 또 넘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뭐 금융에 대한 그런 낙후된 그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사실은 사건이 되게 커지게 된 발단이 사실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국가전략 국가전략회의에 저를 초청하는 데부터 문제가 사실 불거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동안에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제 중국 배터리를 찬양하고 이제 한국 2차 전지를 이제 까대고 했던 이제 그 사실과 편견에 이제 꽉 차 있었던 그런 이제 악의 무리들이 저의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차례 걸쳐서 그렇게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누가 더 이제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이제 제가 누차 방송이나 뭐 유튜브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토론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논박이 불가능할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이런 이제 그 권모술수의 아주 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사실은 이제 여의도에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쪽에서 금양은 사기회사다, 배터리 아저씨는 사기꾼이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다 그 악의 무리들이 뒷작업을 해서 이제 생긴 결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금양은 사기 회사고 빠떼 씨는 사기꾼이라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대통령 님이 주재하는 국가전략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그런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모 교수가 이제 긴급하게 투서를 넣고 그 투서를 받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대통령실 쪽에 연락을 해서 급하게 이제 제가 참석이 취소가 된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게 참석이 취소돼서 이제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사실 별일이 아닌데 그 사실을 이제 또 알게 되신 그 정의감이 있으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바르게 가는 쪽으로 이제 갔으면 하는 이제 그런 기자분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 사실을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기사를 쓰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 반대쪽에서는 이제 되게 좀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공론화가 안 됐으면 대통령께서 물으셨을 텐데 공론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감원에서 이 사람이 못 왔어야 될 이유를 빨리 만들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이제 먼저 증권거래소를 움직여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부랴부랴 불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참석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긴급하게 이제 참석 불참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그 국가전략회의가 그 주에 이제 4월 20일 날, 그게 아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있었을 거고요. 있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큰일 난 거니까, 증권거래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공시 위반했다는 기사가 이제 긴급하게 나왔고, 그것도 단독으로, 국민일보 단독으로, 네네. 공시 위반한 것도 아니고 공시 위반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단독으로 나왔고, 들여다보고, 그 다음날 이틀날에 월요일 날 공시 위반을 때렸어요. 하루 만에. 대단하고, 하루 만에. 속전속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예.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일요일에 출근 잘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하죠, 사실. 네. 예, 일요일에 열심히 출근해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휴일 근무수당 받아가면서 들여다봐갖고. 왜 그렇게 긴급했겠습니까? 다녀와서 대통령님께서 물어보셨을 테니까요. 박순희 이사가 이 사람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불참하게 됐다고 기사에 났는데 이유가 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긴급하게 그렇게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무리수를 두게 된 거고요. 거래소에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또 이제 좀 어려웠던 게 그거를 그 단독 기사를 보고 또 이제 그 용감한 기자분이 야, 이거는, 이런 기사는 말도 안 된다. 너무 이상하다. 한번 취재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밤늦게 10시쯤에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그 방송 나갈 대본을 이제 저 스타디 카페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좀 이상하다. 이거 저 거래소에서 나를 보복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만 그 기자분이 또 거래소 보복이 의심돼 이렇게 기사 써갖고.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 사장님 되게 불쾌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자님한테 야 기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했고 거래소에서 이제 그 기자가 못 내린다. 그 기자분이 용감하세요. 그러네요. 예, 기자가 그래야죠 사실. 예. 그래서 진짜 뭐 잠깐 옆길로 갈 것 같은데 네. 잠깐 이제 제가 그 22년 1월 달부터 이제 이 한국 2차전지 산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나 다양하게 이제 좀 활동했었는데 제가 그 K-배터리 레볼루션에 이제 사실과 편견이라고 썼잖아요. 맞아요. 예. 네. 이제 한국 배터리를 이제 폄하하고 중국 배터리를 이제 높게 띄우고 하는 분들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 하나는 사심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심보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그랬던 거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기자분들한테는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그분들은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아직도 좀 기자 정신이나 이런 게 진짜 살아있구나. 요새 뭐 기레기 하는, 이제 그거를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맞습니다. 진짜 이제,
물론 기레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기레기보다는 진짜 이제 정의를 위해서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이제 사회를 위해서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기자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에 비해서 애널리스트는 그냥 사심 덩어리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사실 그 현업에서 그걸 전달하면은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거를 리포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자기들도 뭐 배터리 직접 만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전문가의 얘기를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보통 IR 담당자는 얘기한 다음에 그렇죠. 정보 듣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전달 안 하고 지 맘대로 꺾어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꺾어도 이제 그게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취재원들 얘기를 이제 100% 그대로 받아 쓰는 건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검증해서 이게 이제 진실이다 싶으면 쓰고 아니면 좀 고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2차 전지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그런 형태의 이제 뭐 사실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결같이 중국 배터리에만 유리한 쪽으로 이게 바꿔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사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사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지금 썩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했고, 그래서 많이 불편했겠죠. 예, 불편했는데, 전혀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이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두 집단이, 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기관들, 증권 관련된 뭐, 증권사,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이런 쪽하고 이제 결탁돼서 이제 한 개인을 치는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이 이제 그거를 기사를 씀으로 인해 갖고, 그게 다시 또 불거져서 공문 나가 돼 갖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긴급하게, 그 전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 기사가 막 나오고 하는 그 중에, 베스베드 앤드 비욘드, 베스베드 비욘드가 미국 회사라서, 예.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식의 이제 불행한 최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한국의 이제 2차 전지 주식들 이제 대표적으로는 자이거 같은 거를 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제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주식들이 이제 민주식 이제 베스트 앤드 비욘드 같은 그런 형태의 주식이 될 수 있으니까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주의해라 하는 이제 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뭐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뭐랄까 시점상으로 되게 좀 공교로운 측면이 있고, 그보다 더 공교로운 측면은 뭐냐면 이튿날 뒤인 수요일 날 금감원이 이제 임원회의를 했는데, 금감원 임원회의석상에서 김동완 소장이 한 그하고 똑같은 워딩을 다시 되풀이했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이상과열돼 있고, 특히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이런 주식들에 투자하는 이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금감원 차원에서 이제 들여다보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2차 전지 주식들이 자이거 같은 주식 말고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잘 가다가 갑자기 다 급락해서 뭐 거의 6% 7%씩 엄청나게 다 빠져서 끝났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와서 깠잖아요. 맞아요. 네. 예. 까서 올렸잖아요. 네, 거의 다 올렸어요. 당신 올렸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잘렸다고. 당신 때문이야, 지금. 수위 조절해서 올렸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보고 모초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갖고 나를 자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것도 얘기가. 수위 조절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요번 것도 좀 수위 조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올려도 되죠. 조심히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그 대통령님 초청을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러세요? 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예. 받았는데 그때는 안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이유로 초청받으신 거예요? 지금하고 좀 유사한 형태였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2차 전지 산업의 제대로 본 모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깔아뭉개고 이렇게 이제 디스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제 쭉 해서 그게 사회적 영향을 얻어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번 참석해 달라라는 이제 초청을 받은 거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중뽕천지잖아요. 그때는 일뽕천지였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붙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일본의 거를 배워야 된다. 막 그런 얘기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만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그 이제 반도체 장비 담당 제가 애널리스트여갖고 저 애널리스트 하면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다 때려잡는 게 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중국이 일본을 자꾸 그런 소리를 이제 막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미래가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에서 삼성전자가 다 때려잡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유튜브가 이제 대세지만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인터넷 이제 게시판에 글 올리는 뭐 다음 아우라 같은 뭐 그런 게 되게 대세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필명 하나 파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올리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대통령님실에서 보고 이제 그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구상하셨던 게 지금 언론 지형이 이제 많이 오염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이제 가진 자들의 손아귀에 있어갖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여론 형성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시민들의 언론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 퇴임하고 이제 봉하마 내려가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려고, 대통령님이 이제 죽보시기에 그동안 활동했었던 이제 그 제야의 그때는 농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이제 농객들 중에서 이제 대통령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참 공정하게 좀 이제 정직하게 글을 쓴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몇 명을 딱 추려갖고 소수의 인원을 이제 부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안 갔죠. 예. 거기 이제 부름을 받으셨는데. 부름 받았는데 제가 안 갔죠, 일부러. 예. 아니라 그랬죠. 그 필명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필명 물어봤는데, 나 그 사람 아닙니다. 딱 잡았죠. 사실 그거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가명으로 다 유튜브 같은 댓글 다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유튜브는 좀 외국 업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네이버를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막 댓글 막 달고 하시잖아요. 막 달아서 이제 가명이니까 어차피 내 이름 없으니까 안심하시는데, 그 관계기관 네이버에 그 사람 본명이 누구예요?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그렇죠, 사실. 예. 자기 본명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거를. 올라가는 게 가명이라고 해서 그 가명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실명으로 지금 댓글 나는 거예요. 뭐 고소하거나 법적 절차 나오면 다. 예,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그렇게 해서 뻔히 아는데, 알면서 물어봤는데, 처음 물어보길래, 비서실 쪽에서 연락 왔겠죠. 비서관이 연락 와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갖고, 아닙니다. 아니, 저희 확인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안 갔어요. 예, 안 갔는데, 안 가서 이제 저는, 사실은 좀 잘 된 거죠. 만약에 갔었으면, 거기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이제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옆에 있어갖고, 아마 이제 심각한 정신병 같은 거 아마 얻었을 겁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간 그 이제 농객들, 시민 농객들 몇 분을 제가 아는데, 따라갔다가 진짜, 인생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많아요. 충격받으셨어요? 충격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 안 해갖고, 그래서 이제 뭐, 제 한 몸은 건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이제 좀, 뭐랄까,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좀,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세월이 이제 그때가 돌아가신, 시점이 이제 2007년, 8년, 뭐 그 무렵이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거죠. 이제 15년 정도 이제 지나갔고, 2차 전지 산업의 홍보를 제가 맡게 돼서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여론 같은 거 이제 형성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 되시고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지금 보니까 느낌이 옛날에 노무현 시절 때 겪었던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진 자들, 특권층들이 이제 이런 마이크들, 그 여론을 장악해서 거짓된 정보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유포하면서
뒤로 자기들이 속을 챙기는 이제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갖고 아마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여의도의 반칙과 특권을 이제 몰아낼 수 있으면 아마 돌아가신 네, 좀 자주 네, 숨 좀 돌리시고요. 예. 아마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목숨 걸고 한다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아무튼 뭐 예.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 최선을 다하시는 뭐 우리 박수영 이제 저자님이시죠, 작가님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 모시면서 그 금양 얘기는 많이 안 여쭤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IR 담당자이시긴 하지만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서 의구심을 항상 갖고 계시니까요. 예. 괜히 해서 이제 주가 띄웠는데 주가 조작하는데 공범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들 하셔갖고 말씀하시는 거 좀 꺼리시죠. 뭐 환경 같은데 뭐 이제 뭐 매경이나 이런 데는 이제 더더욱 그렇고요. 예. 그래서 딱 시작할 때 이제 금양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뭐 어차피 뭐 금양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이제 본 모습을 여러 시민분들한테 이제 제대로 알리는 게 지금 주 목적으로 이제 사실 사업 일을 시작한 거니까요. 예. 물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금양이 최근에 몽골 광산 지분을 6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118조 원의 가치가 이제 매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밝혔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의 시각에서 이제는 이제 편안하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사기였으면 하는 거죠. 사기여야 빠떼 씨가 그동안 했던 말도 다 사기고 그러면 이제 일일이 저희 주장을 이제 일일이 다 논박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사기라고 보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감독원이 그날 수요일 날 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신규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아주 이례적인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들여다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화전기라는 주식이 지금 이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신규 사업하고 뭐 그런 건이거든요. 그런 계획건이 있으면, 그런 계획건 조사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거래 정지 시키면 됩니다. 대대적으로 2차 전지만 꼭 찍어갖고 신규 사업하고 하는 걸 들여다보겠다 이런 워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화전기만 사실 주가가 이제 떨어져서 그 이화전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빠져나갔으면 되는데, 그죠? 선량한 투자가 없었으면 되는데, 괜히 이제 뭐 아무 관계 없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주주분들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거고, 역으로 공매도 친 기관들한테 재산상의 이득을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하게 심판을 봐야지. 어떤 특정 집단을 두둔해서 그 특정 집단이 돈 벌게 만들어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결과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금양이 몽골 광산 개발 관련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강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했는데, 너네 지금 콩고도 우리 거 심스러운데, 몽골까지 하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뭐 이제 서류 같은 거 사실 이제 공시하고 할 때 이제 서류 같은 거를 다 제출하거든요. 제출해서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시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시 담당하는 그 상무님 그때 대충 얘기 들어보면은 그 수요일 날 이제 5시인가 공시가 올라갔는데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우린 제대로 절차를 이제 밟으려고 이제 거래소 쪽에 이제 자료도 미리미리 다 주고 검토도 다 했었다더라고요. 검토 다 해서 올라간 거예요. 물론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했죠. 근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거래소에도 공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 지금 딴소리 한다고요, 또 지금. 이거는 진짜 너무 미친 겁니다. 이거는 권한 남용이 이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가. 최근에 어떤 건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5월 17일 날 기사인데, 보시면, 진원생명과학이 장 끝나고 800억 원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주가 날벼락 받았다는 거잖아요. 10% 떨어졌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얘기는 입 꼭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딱 터트려갖고 주가 작살내라. 주주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그게 이제 그 규정을 지키는 공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최근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장 끝나고 LNF가 이제 그때 EB 발행하는 건 관련해서 그때 자사주 처분하고 관련된 거니까 저희하고 관계 있잖아요. 네네. 자사주 처분하고 관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장 끝나고 공시에 딱 발표를 해갖고 그 다음날 딱 여니까 그 이제 EB 받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빨 쳐갖고 그때 발표했을 때가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3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22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다이렉트로.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래소가 주장은. 그렇게 하면 상을 주고 미리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 투자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얼마예요? 8,500만 원? 예. 네, 별점 8.5점에 8,500만 원을 매기고 한 번만 더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넣고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의 상식에 이게 합당한 겁니까? 법 위에 시민들의 상식이 있고 시민들의 판단하기에 합당한 법이어야지만이 그 법의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법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면 그게 그냥 법이야. 거래소가 판사나 됩니까?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벌점을 매기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민주적인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태클을 못 걸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까? 이거는 구조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연일 공격을 해서 아마 1월 달부터 제가 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한 4월 말에 해명 방송을 했는데 그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게 4,000건인가 5,000건인가 댓글이 달렸는데 되게 많이 달렸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그 댓글이 다 거의 99%가 비난하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영상은 지금 내려졌습니다. 본대놓고 내리는 게 말이 되냐고. 저도 무섭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일만 아니었으면 저는 몸살했을 겁니다, 사실. 그 양심 한 구석에 제가 그때 이제 비겁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죄책감 같은 게 있어갖고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일을 맡아가지고 목숨 걸고 하니까 그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거니까 보면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이 참 의인이다, 고맙다, 이제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고마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죄책감을 싣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그 불이 있었던 거를 내가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부채의식이나 좀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거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몽골은 아주 가까워요. 그렇죠, 가깝죠. 예.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까지 비행기로 3시간이고요. 울란바토르에서 진짜 가깝네요. 3시간이요. 울란바토르에서 내려갔고 차를 타고 12시간이면 저희 그 광산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광산은 지금 이제 개발이 다 진행돼서 원래 채굴이 되던 광산이었는데 2020년도 이제 1월 달쯤에 1월 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춘제라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몽골 광산의 이제 소유주는 사실 이제 몽골 분이셨는데 그 광산을 실제로 이제 그 운영하는 기술지는 다 중국 분이었어요. 거기가 몽골공화국하고 이제 내몽골이라고 부르는 이제 중국 영토하고 딱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인 기술자들이 차 타고 뭐 한두 시간만 가면 넘어가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당연히 쉽게 거기에서 이제 들어와서 일을 쭉 하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컨트롤을 다 하고 있었는데, 2020년 춘제 때 이제 다 고향 간다고 이제 가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예. 코로나가 터져갖고 3년 동안 그 국경이 봉쇄가 돼 있어서 3년 동안 그 광산이 생산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광산주는 이게 눈앞에 황금덩이가 뻔히 있는데 그거를 캐지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광산 같은 경우에 이제 빚을 좀 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고증비 같은 게 있었을 테니까. 빚이 차곡차곡 늘어나갖고. 예, 몽골은 금리도 비싸요. 예, 대출금리 30%, 40% 한다고요. 3년을 내면 그게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와, 파산하겠네요. 파산 일부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래서 파산 일부 직전에 와서 SOS를 급하게 친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이제 다른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하면은 일단 이제 CNK,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생각하고. 그게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사실. 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외 자원 개발은 적폐였어요. 예. 괜히 그거 한다고 깜짝대다가 자기 인생 조질 일 있습니까? 다들 몸살인단 말입니다. 맞아요. 네. 예. 우리는 옛날에 이제 나트륨, 발포제 때문에 나트륨 광산 개발하는 것부터 우리가 거의 한 20년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 있고 다양한 오지를 다 누벼본 소금이 도시 한복판에 나겠습니까? 당연히 저 오지에 뭐 내몽골에 나고 파키스탄에 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오지만 우리는 찾아다녀서 광산 개발하고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의뢰가 왔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제 그거를 콩고 먼저 하나 하고 그다음에 몽골 하게 된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국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중차대한 이제 그 과업을 우리가 해낸 거니까 칭찬받아 마땅하고 대통령님이 포창 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뭐 삐딱하게 일단 보고 있다고 해서 조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 못하게 해갖고 그 광산 개발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 리튬 광산이 있는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 금융감독이나 거래소에서 이렇게 막 해갖고 자금 조달 못하게 하면 결국 못 키울 거 아닙니까? 못 키우면 얘기하겠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저 새끼 사기꾼이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산은 중국으로 넘어가겠죠. 비슷한 사례가 포스코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제 웅브레 무르트 연모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전에 연모가 리티아라는 연모가 있었습니다. 그 리티아라는 연모를 처음에 이제 포스코에서 인수를 하고 그게 말이 많았어요. 정치 자금을 이제 빼돌리기 위한 거다. 저거 좀 야로가 있다는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그게 리티아는 이제 연모가 개발이 잘 안 돼갖고 그때 아마 기술이 부족했을 겁니다. 뭐 기술력이 이제 아직 연모에서 리튬을 채굴해내는 이제 기술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실패했고,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포스코 홀딩스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거를 이제 포스코 내부자가 이제 PD 수첩에 제보를 해서 PD 수첩에 가서 이제 4,000m 그 해발 고지에서 이제 코피 흘리면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찍어서 이제 대대적으로 포스코를 이제 비판했었던 그 연모가 바로 리티아 연모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최근까지는 그 리티아 연모는 실패한 사례고 그냥 사기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ATL이 그걸 비싼 돈 주고 사갔어요. 그 리티아 연모를. 최근에. 예. 그게 뭡니까? 그 진짜 연모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죠? 애매한 거는 알겠는데, 애매하면은 그냥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야지. 애매하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사기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사업이 진척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 리튬이 있는 데는 당연히, 뭐, 전 세계 어디든 오지에 있는 거지. 아프리카에 있든, 몽골에 있든, 이런 거지. 뉴욕 한복판에서 리튬이 나겠냐고요, 당연히. 그거를, 그래서 아프리카 가고, 몽골 가갖고 리튬을 채굴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뉴욕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확인하기 어려운 아프리카나 몽골에서 하는 거니까, 사기다! 라고 얘기하고, 뭐, 나는 안 갈 거니까, 가서 확인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가를 망치는 일입니까? 뉴욕이나 이런 데서 하면 채선성이 안 나오죠. 그거 어떻게 팝니까? 아, 뉴욕에서 나오겠어요. 아, 진짜 답답하네, 정말. 아니,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기사도 보면은 이제 저거 사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한국경제 신문에서도 기사 썼고, 아마 한겨레 쪽에서도 기사 썼고, 뭐 다양한 매체에서 썼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의문이 있으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18조 뭐 좀 허물 맹랑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우리가 자료 받아갖고 한 거라고요. 그 자료도, 그쪽에서 받아갖고 그 피지빌리티 리포트 나온 거, 자기들이 실적 조사해서 이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한 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거래소에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공시한 거거든요. 아니, 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멀지 않다니까 1박 2일이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사 썼던 분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되게 좀 이제 이상하게 보고 계신 거니까 네. 금감원에서 한 명 파견해 주시고, 증권거래소 한 명 파견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소관부서는 산업자원부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공무원 한번 파견하고, 해서 단체로 비행기 타고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다 있다니까요. 광산 다 있고, 실제로 개발 허가도 다 받아놨고, 기계도 다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원래 그 광산은 이제 텅스텐 광산이고, 이제 그 다음에 철, 아연, 그 다음에 하나가 몰리브덴. 이제 그게 이제 생산을 쭉 진행했었던 이제 광산이어서, 그거는 바로 지금 녹슨 기계만 수리하면 바로 채굴 가능합니다. 있고, 리튬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광산주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다가 의외로 발견한 거예요. 운 좋게 재수로. 그래서 이제 그건 아직까지는 이제 몽골 정부로부터 채굴 허가는 안 받았는데, 채굴 허가는 안 받았지만 이제 있는 거는 그 피지빌리티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된 거니까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PD수첩 이거 이제 금양 이거 지금 사기꾼인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맞아요, 네. 확인 한번 하러 오세요, PD수첩. 시청률 대박 나겠네. 대박 나겠네요. 예. 아, 그러면 되지. 뭘 자꾸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요? 6천만 달러로 118조가 말이 되냐. 네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프레임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움브레 뭐 이럴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기예요. 사실 그것도 사기라는 얘기를 처음에는 많이 들었다고. 움브레 뭐 이럴 때는 포스코홀딩스 상 가격이 3,300억입니다. 지금 매장량이 3,000조라는 거 아닙니까? 사기네, 그것도. 진짜 사기네,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이렇게 막 헐뜯던 사람들이 네네. 처음에 포스코홀딩스 그거 다 사기라고 그랬다고요, 그거. 그거를 내가 작년에 계속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 사기가 아니고 이렇게 진실성 있고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 조망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숨통이 트진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그 얘기 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3%가 포스코홀딩스 돈 받아갖고 움브레 모니터 가서 직접 가서 찍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기자분들이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 위치,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 확인 한번 다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누가 사기꾼인지. 금양하고 박수영 기사가 사기꾼인지, 우리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여의도 사기꾼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답을 다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소모적으로 이런 논쟁을 이렇게 막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국민적인 에너지를, 시민적인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고, 가서 확인해서 이때까지 이제 그 사기라고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유튜브 다 접어버리고 유튜브 다 폐쇄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글 썼던 사람 블로그 다 폐쇄하고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고 이게 사기면 제가 감옥 갈게요. 금양도 회사 폐업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조정세가 좀 가파르죠. 뭐 최근 약간 좀 바닥 다지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하락의 원인은 이제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공매도 세력의 농간 때문이죠.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갖고 2차전지는 과열돼 있다. 라고 하니 국가기관에서 과열을 공인을 해주니까 이게 떨어지지 어떻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게 사실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예. 그만큼 사실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이제 미래가 밝고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우수하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60% 70% 떨어져야 되는데 저게 안 떨어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저 배터리 아저씨를 지금 이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배터리 아저씨를 조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퇴사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안 짓습니까, 이게 지금? 돈을 정직하게 벌어요. 그렇게 비열하게 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비열하게 벌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백날 그런 더러운 돈 벌어봐야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러다가 마약이나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 조지고 다 그런다고. 대표적인 사람이 나더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비열하게 돈을 부정하게 해서 몇천억을 벌어버리니까 막 온갖 난잡한 파티 막 하고 막 슈퍼카차 사고 막 그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서 그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도대체 며칠을 가겠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더럽게 돈 벌어갖고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약간 좀 반등한 시점 뭐 들어보시나요? 엊그제부터 반등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부터 이제 쭉쭉 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쭉 가는 거죠. 이제 배터리 IC까지 이제 사표를 썼으니까 저쪽에 쓸 수 있는 카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는 다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금감원장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이사장이 이제 배터리 IC를 불성실 그 금량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월요일이고 수요일 날 이제 금감원장이 대놓고 2차 전지라고 협박했던 게 수요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표 냈잖아요. 그래서 나올 건 다 나왔잖아요. 다음에 더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비전이 없으니까 다 접기로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 없으면은 더 이상 악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금감원장 위에 또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악재는 다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는 기간에 보면은 기간의 공매도가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예. 체크하시죠. 그런 것 좀 체크해요. 좀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것도 체크 안 하고 뭡니까? 체크해볼게요. 예, 에코프로 엄청나게 공매도 잔량이 늘어났다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불과 한 달 전에 3천억이었거든요. 공매도 잔량이. 지금 거의 1조로 육박합니다. 그 7천억만큼의 적금이 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떨어뜨린 거는 단순하게 평가이기 뿐이고, 그죠? 팔아야 이익이 실현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팔면 그게 가만히 있겠냐고. 올라가겠지. 그러네요. 팔아갖고 7천억, 예, 7천억을 다 팔아갖고 올라가야 올랐는데 팔 때 주가가 안 올라야 그게 지 돈이 되는 거고. 그 반대로 지금 에코프로비에 몰려 계셨다는 분들도 입장이 상가격보다 좀 떨어진 거잖아요. 안 파실 거잖아요. 안 팔고 들고 있다가 있는데 계속 올라와서 나중에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면 손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거지. 그죠?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승부가 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천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1조가 됐으니까 그 공매도 잔량이 다시 3천억이 됐을 때 그때 에코프로의 주가가 얼마냐. 이게 승부가 나는 거죠. 만약에 다 들어갖고 3천억이 됐는데 그때 100만 원이다. 그러면 공매도 친 새끼들이 진 거죠. 그냥 이제 이제 동학 불개미들이 이긴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저를 이제 지금 퇴사까지 시켰으니까 뭐 그렇고 뭐 더 이상 할 거면은 뭐 제 등 뒤에 칼을 꽂는다든지 뭐 저를 뭐 어떤 명목으로 해서 이제 감옥을 보낸다든지 뭐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렵겠죠. 예, 제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되죠. 제가 뱃살이 두꺼워갖고 웬만큼 긴 칼 아니면 치명상은 먹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밝은 데로만 다녀갖고 예, 좀 어두컴컴한데 골목길 좀 다니고 해야지 가다가 한번 찌르고 하는데 그거 좀 장소를 섭외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역으로 이제 동학 불개미들의 이제 반격이 역습이 시작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더라고요.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예. 이게 뭐 원가의 뭐 30분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말이 안 된다니까. 나트륨 배터리 만들면은 뭐 우리는 못 만드냐고. 우리도 만들어요. 나트륨 배터리 우리도 있다고.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보면 기사 보면은 예. 나트륨 배터리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긴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긴장 안 한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다 공매도 애들이 언론사 기자들 섭외해 갖고 쓰는 쫄아서 주식 빨리 팔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고 다루기가 어려운 물질이에요. 나트륨 껌이에요. 리튬에 비해서는 훨씬 만들기 쉬운 배터리거든요. 근데 나트륨 안 하고 왜 리튬을 하냐?
리튬 에너지 밀도가 높으니까 원자량이 리튬이 7이고 이제 나트륨이 23이거든요. 3배 정도 더 무겁다고요, 나트륨이. 그래서 나트륨 배터리 안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하는 거에 더 어려운 건데, 또 어려운 거 하다가, 그럼 또 쉬운 거는 또 쉽게 하지. 실제로 이제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작년 그 가을에 이제 인베스트 데이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 그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가 사양 배터리로 소디움이 있어요. 우리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보도를 안 하고, 중국이 하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 보도의 양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한다고요, 지금. 나트륨 배터리도 있고, LFP 배터리 우리가 다 있다고. 예. 쓸데없는 소리 좀 고마워 좀 하십시오. 좀. 답답하네, 진짜. 알겠습니다. 책 보세요. K 배터리 레볼루션에 다 있어. 책 좀 읽으라고 좀. 자꾸 참묻지 말고. 당장 사세요. 예.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NFF, 이게 뉴 폼팩터라고요? 배터리를 뉴 폼팩터. 이름을 또 쓸데없이 붙여갖고 사람들 헷갈리게 다 마케팅용. 아유, 정말.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데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4695. 예, 469.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 회사니까. 네네. 이건 6개월 전에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연구소 소장님한테. 네네. 4680 한번 만들어 보니까 4680 사이즈가 안 좋다. 4695나 46120이나 뭐 이런 식이 앞으로 맞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680이 그 얘기한 그 테슬라 걔가 잘 모르고 한 거야. 처음부터 4680의 사이즈가 틀려 먹은 사이즈예요. 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저기 업계에서 해보니까 4680은 좀 이제 좀 규격상으로 이건 좀 안 맞는 거다. 좀 높여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들은 다들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46 원통형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가 먼저 얘기했지만 실제로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만들고 뭐 저희 금양도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 금양이라고 하면 안 되지. 전 직장 금양도 예, 앞으로 이제 만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애사심이 많아갖고 이런 날을 자르고 말이야 진짜 정말. 진짜 열받네 정말. 더 크게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BMW가 이제 중간에 클라셀 노이에 클라셀이라는 걸 얘기할 때 그때 46 폼팩트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46 폼팩트도 46XX였어요. 우리는 4680 안 하겠다. 4695나 46120으로 하겠다. 처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그 사이즈가 맞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4680보다는 469나 46120이 이제 좀 표준 스펙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특히 중국이 뭐 잘하고 있고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거는 막 보도하면서 중국이 잘못하고 있고 일본이 위험한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건 절대 보도 안 해요. 최근에 어떤 빅뉴스가 있었냐면 파나소닉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해서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기로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시점이 언제냐면은 23년 4월인가 6월인가 뭐 그랬어요. 원래 스케줄이. 네네. 근데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이거 안 된다. 완성 못했다. 1년 연기하겠다 해서 이제 24년 4월부터 뭐 이런 식으로 연기했거든요. 엄청나게 호지 아닙니까? 빅뉴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제대로 보도된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니까. 저 유튜브 찾아보다가 살짝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보도를 안 하니까. 맨날 뭐 인상 쓰면서 배터리 사는 거 한달에 걱정되고 막 그 산업에서 제가 알려드려야 돼서 기사를 갖고 그런 기사는 안 갖고 오고 아까 위에 나트륨 위협을 갖고 나 이런 기사만 갖고 와서 맨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내가 지금 너희들 좀 이상하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공정하다. 불공정하잖아. 공유 좀 해주세요. 네.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 더 나온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 기사도 거의 보도가 안 됐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났잖아요. 맞아요. 네. 반도체 얘기만 나왔다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뭐 하겠다. 그 반도체 돈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반도체는 자차량용 반도체 그거 이제 들어가는 거는 마진 좀 낮죠. 마진도 낮고 물량 자체 얼마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 4680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만났다고요. 그 기사도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어요. 그 기사도 저기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자기들 자체 폼 만들어 갖고 하려고 했는데 파나소닉이 실패하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실패해갖고. 네, 실패해서 삼성 SDI 이재용 사장 이재용 회장을 만나갖고, 삼성에서 이거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런 방법 얘기를 안 해요. 삼성 반도체 쪽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반도체로 2차전지 쇼시니까. 그 포맷에, 그 이해관계에 맞춰갖고 그 기사 자체를 선택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내가 당신들 불공정하다 얘기한 거고 내 말이 맞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불공정하게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 해명 방송을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이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댓글 5,000개가 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읽다가 멘붕 와갖고 지금 내려버렸는데 멘붕 온다고 내리면 안 되지 뭐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난 진짜 그 유튜브 할 때 뭐 이렇게 악플 막 달린다고 댓글창 닫아버리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악플 많이 다닌다고 동영상 내리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다 개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얘기 나한테 다시 안 들을 거야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 유튜버가 거기 무슨 소통이 될 거며 그런 유튜버가 도대체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예. 닫지 마십시오. 저요? 예. 이거 안 한다. 저희가 뭐 견디셔야 돼. 견디셔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악플이 세도해도 견뎌야 된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예. 사과하면서 닫는 거 있을 수 있어도 뭐 이렇게 약간 뭐 의견이 뭐 이런 걸로는 안 닫죠 사실.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은 상당한 호재네요 이게 K배터리에.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 46 그 그러니까. 팩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재를 숨긴다니까 지금. 2차전지 떨어뜨려야 되니까. 2차전지 주가 떨어뜨리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상하게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아니 암만 돈이 좋아도 나라를 팔아먹으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 팔아먹으면서 돈 버는 거예요 지금. 나라 팔아먹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횡행하는데 내가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목숨이 사라지는 한 있어도 절대로 저는 가만히 안 있고 끝까지 저는 얘기할 겁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서 제 목을 날리지 않는 이상 제 입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만에 좀 투자 얘기로. LG화학이 보니까 최근 IR을 통해 가지고 전지 소재 매출 부분은 2030년까지 이제 30조 원 달성. 2022년에 한 LG화학은 지금 이제 IR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보수적인 거예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2022년 대비 한 6배에서 7배 정도. 말이 됩니까? 30조 해갖고. 30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2026년에 원래 27년에 71만 톤 캡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네. 26년까지 1년 땡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70만 톤이 50조예요, 50조. 에코프로비엠 26년에 50조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추세대로 쭉 가면 대충 계산해 보면은 2030년 되면 에코프로비엠이 그 이제 양극재만 해서 100조 매출을 하는 회사가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30조 하겠다는 걸 이거를 목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LG화학도 2030년에 소재로 100조를 해야죠. 한다고 발표해야죠. 양극재 캐파에서 아마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비슷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70, 80%는 할 거예요. 왜냐면 LG 엔솔이라는 이제 그렇죠. 네, 있으니까 솔벤 그게 이제 아주 그 관계가 있으니까 네네. 양극재를 한 7, 80을 하고 그럼 나머지 20, 30%는 딴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LG화학 동박도 하지, 전구체도 하지, 그 다음에 그 분리막도 하지. 도전제 이런 거. 도전도 하지. 다 하는데. 그걸 다 하면 당연히 합쳐갖고, 이제 양극재 70조, 나머지 소재 30조 해갖고, 당연히 100조 해야죠. 되게 보수적으로 한 거긴 하네요. 말 들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IR이라니까. 있다고 그러면 IR 하고 있냐고. 이렇게 IR을 해도,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는 이제 다들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쳐질까, 까내릴까만 생각했기 때문에, 30조를 얘기해도, 걔들은 15조로 판다고, 애널리스트는. 거기서 다시 보수적으로 이제 50%를 조용해서 2030년에 15조 매출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밸류에이션 하거든요. 아니, 100조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보니까 100조가 가능할 거면 사실 한 110조에서 110조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애널리스트가 한 1, 20% 잘라갖고 100조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 수치가 정확해야 되니까 얘들이 이제 한 1, 20% 짤 것 같으면 나는 한 1, 20% 높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잘려갖고 지금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다들 이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안 그래도 자르려고 막 생각하고 있는데 100조라는 거를 이제
이 자기들이 보수적이랍시고 30조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 그게 10조, 15조 이렇게 15조, 20조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에서 들어가면 그 투자하는 사람이 봐서 그 매력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IR 담당자가 보수적으로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유리해요. 아, 저 사람은 뻥튀기 안 하고 되게 이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선량한 사람이구나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칭찬받아요. 칭찬받고 주가는 안 올라요. 주가는 보로박는다고. LG화학한테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IR 담당자가. 그 저기 여의도 돌아다니면서 기관들한테 아, 이분은 참 이제 저기 좀 정직한 IR 하시네요. 라고 칭찬받아갖고 말라고. 그거 칭찬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위를 위해 갖고. IR 담당자의 안위를 위해 갖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그러니까 이제 71만 톤 캐파 있겠잖아요. 그러면은 70조 되는데 아니 LG화학 2030년 소재 다 합쳐도 30조밖에 안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26년, 27년 어떻게 그 50조 매출을 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옆에 있는 회사한테도 민폐를 끼친다고 이렇게 IR을 하면. 아무튼 간에 이건 약간 보수적이다.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가 뭐 최근에 바닥 반등하고 있긴 한데 고점 대비 아직도 한 20-30% 빠졌어요.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없는 투자자, 저번에도 나오셔서 없는 투자자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좋은 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이 버신 분은 20-30%는 좀 팔아서 현금화하셔라. 현금화한 거 지금 더 가야 될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빨리 사라. 사고 대신에 한 뭐 20-30% 남겼던 절반 남겨냈잖아요. 남겼던 거 지금 들어갈 자리고요. 그 다음에 뭐 별로 수익 안 나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현지에서 마이너스 났을 거잖아요. 마이너스 들어서 그건 자꾸 견디면 됩니다. 심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모든 2차전지 종목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요. 첨보 같은 거 사갖고 내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대하시 8종목은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서 계속 이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계속해서 덩치가 커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3년을 들고 가면 어떤 가격에 사도 물리기 어려운 주식들이에요. 3년만 갖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지문을 좀 고도화시켜가지고 그럼 한 꼭 사야 되는 3종목 내지는 비중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다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다 알았으면 내가 에코프로 몰빵 쳤지 나도 뭐 몰빵 쳤지. 그러니까 3개는 좀 적어요. 5개 하세요. 5개 정도. 5개 하세요. 양극재 중심으로 그러면?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알아서 하시고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포트는 사실 광물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광물이라고 하면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그러니까 성장 속도로 보면은 이제 정부채 빨리 국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30%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 인하우스로 납품하는 그 정부채도 지금 증설계까지 다 감안해도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0% 빨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100% 만들 동안에 양극재는 또 캐파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설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다 이득이 여기 잡힐 거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리튬 부족하잖아요, 다. 포스코 리튬 막 또 생산 속도를 막 늘려야 되고 이 조금 그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정부채가 앞으로 사업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정부채 사업이 이제 앞으로 많이 부각될 텐데 이게 회사별로 이제 정부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또 회사가 달라요. 그룹별로.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가 정부채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는 포스코 퓨체엠이 정부채 담당입니다. LG그룹은 LG화학이 정부채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내가 정부채 투자한다고 해서 포스코에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아예 관계가 없지 않아요. 약간 좀 아니 관계가 그렇죠. 이제 그 원재료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소싱을 해서 주면은 정부채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 밸류체인을 정확하게 좀 이제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저는 광물 쪽이 제일 유망하다고 보고요. 이제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가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그 다음에 셀 그렇게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긴. 그렇다고 해서 좀 나눠서 사요. 다 5개 이상 사고. 이렇게 말하면 또 2개만 살 거야. 그러니까 또 저런다니까. 답답하네 진짜. 그 사놓고 이 댓글 이런 거 있거든요. 아저씨 말 믿고 내가 에코프로 80만 원에 몰빵 쳤는데 지금 마이너스 뭐 30 엄청나게 마이너스다.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책임을 왜 집니까? 댓글을 그냥 달린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잖아.
내가 분명히 몰빵 치지 말고 5개 나눠서 사라 그랬는데 지가 내 말 안 듣고 그 에코프로 최고점이 그것도 몰빵 치갖고 사놓고는 왜 남 탓을 하고 있냐고. 뭐 나쁜 새끼. 난 진짜 그 사람이 그 샀는지도 난 사실 좀 의심스러워. 여의도 기관들의 작업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안 샀는데 뭐 그렇게 댓글 달아놓고 뭐 보면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이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타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확인 안 되니까. 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댓글 하시는 분은 계좌 까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저기 80만 원에 내가 몇 주 있는 거 계좌 오픈하고 이제 인정한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그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 작가님의 행보 이제 어떤 식으로 뭐 하실 생각이고 어떻게 투자자들과 소통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챌린지 지금 월요일 챌린지 목요일이니까 3일 됐거든요. 3일 동안에 무슨 뭐 계획이 생기겠습니까? 예, 지금 황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저기 미래가 암담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첫날 둘째 날은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뭐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내가 좀 감수하고 사실 처음 시작한 거니까 좀 담담했었는데 네네. 수요일 목요일 되니까 억울하고 원통하더라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떻게 네. 뭐 해야 되겠다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차차 좀 생각을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뭐 K 배터리를 위한 또 올바른 정보 전달이라든지 투자와의 소통 이런 건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자꾸 이러다가 이제 진짜 신변의 안위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칼질릴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감옥 갈지도 모르고. 생각도 섬뜩하네, 또. 아까 목숨 걸고도 그렇구나. 목숨 걸고 한다 했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예. 진짜 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부터 많이 두려웠어요. 야, 이거 좀 리스크가 있는데 하는 생각을 저는 당연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발전은 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죽어서 이제 그 대통령님 만나 뵙고 좀 부끄럽지 않게끔 뭐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뭐,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무섭고 두렵지만 이제 그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이제 했었고요. 아까 이제 저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건 농담이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이제 제가 맡은 그 역할이 그거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이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사실 그 직장에서는 떠나셨지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걸 계기로 약간 더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작가님께서 좀 또 마음 추스리신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활동하실지 저희가 좀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떠나시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시면은 또 다시 돌아오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유튜브 저를 이게 초빙할 때 출연료를 10만 원씩 일괄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당장 카드값이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네네. 좀 봐주십시오.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사실. 예. 다른 채널도 다 보시는 거 아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에 또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2차전지 주식 투자에서 크게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신 분들은 그 수익을 지키는 방법, 2차전지 투자를 계속 망설였던 분들한테는 2차전지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2차전지 주식 전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터리 IC 종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가 알차게 준비해 놨으니까 99,000원이 전혀 아깝지 않게 그 돈의 10배, 100배 되는 거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